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도 갈라파고스를 사용을 해서 형태를 최적화하는 예제를 진행해 볼 건데요. 형태를 최적화하는 단계에서 그 기준이 되는 피트니스 값을 도출하는 단계에 저희가 레이디버그를 사용을 할 건데요. 레이디버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외피에 떨어지는 일사량을 기준으로 형태를 최적화시키는 이러한 방식의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피니션이 갈라파고스와 레이디버그를 활용을 해서 곡면 지붕의 형태를 최적화시키는 데피니션인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레이디버그 부분을 제외한 형태를 정의하는 부분이 바로 이 1번 부분이고요. 2번이 바로 레이디버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템플릿처럼 한번 준비해 놓은 파일을 계속해서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3번의 경우 레이디버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도출되는 값을 갈라파고스에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4번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을 다시 한번 형태에 적용을 해서 이 삼각형 지붕 패널의 개폐 정도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태양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곡면의 형태가 주위 건물의 배치에 따라서 좀 넓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의가 될 거고요. 일사량 시뮬레이션 결과값에 따라서 직사광선을 많이 받는 부분의 패널은 닫혀진 패널이 될 거고, 태양빛을 좀 덜 받는 부분의 패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오픈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우선 곡면 지붕 형상을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자, 라이노에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지붕 곡면의 형태가 구현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파일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서피스 컴포넌트와 하나의 B랩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자, 이 컨텍스트 B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컴포넌트가 바로 이 주변 건물 박스들을 담고 있는 B랩이고요. 이 4개의 서피스는 그 4개의 박스 중에서 제가 면 부분만 이렇게 따로 서피스로 빼어낸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 4개의 서피스를 가지고 제가 그 사이에 점들을 폴리라인으로 우선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중간 지점에 점을 추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점들을 각각 이 곡면의 노말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이동을 시킬 거고요. 자, 그렇게 이동을 시킨 요 점들, 이 파란색의 점과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이 4개의 서피스의 점, 자, 요거를 활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넙스 곡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4개의 곡선을 다시 연결을 시켜서 곡면의 지붕 형태의 곡면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렇게 곡면의 형태로 이 지붕 형태의 면을 만든 다음에 그 곡면의 형태를 이제 분할을 시킬 건데요. 삼각형 패널로 이제 분할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분할된 삼각형 패널 위에 태양빛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그거를 레이디버그로 돌릴 거거든요. 자, 우선 이 형태, 자, 먼저 이 커브를 정의할 이 점들을 뽑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서피스 4개의 서피스에서 각각 특정 위치에 점을 추출을 할 건데요. 자, 그 기능은 evaluate 서피스를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서피스만 가지고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죠. 자, evaluate 서피스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제가 uv 값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정의할 수 있는 u 좌표, v 좌표를 활용을 해서 이 서피스 내에 특정 위치에 점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서피스를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서피스의 크기가 몇이가 됐던 상관없이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지정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reparameterize 옵션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struct point. 자, 지난 예제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construct point를 사용을 해서 넘버 슬라이드 값, 자, 0부터 1.00 두 개로만 한번 해볼게요. 자, 경우의 수를 많이 주기 위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onstruct point를 사용을 해서 만든 자, 요 값들을 결국엔 UV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X, Y 좌표가 결국엔 0부터 1 사이에 U 좌표, V 좌표로 활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점이 여기에 있죠. 제가 넘버 슬라이더를 움직이면은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이 서피스 내에 한 점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포인트로 우선 연결을 시켜 놓고요. 자, 이렇게 서피스 1번의 한 지점을 정의하기 위한 이벨리에이트 서피스 단계는 끝났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나머지 3개의 서피스에도 똑같이 지정을 해 주도록. 자, 이렇게 4개의 점이 도출이 됐고요. 자, 잠깐 프리뷰를 끄고요. 이제 이 4개의 점을 활용을 해서 폴리라인으로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라인으로 우선 점들을 다 연결시켜서 자, 폴리라인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마지막 부분을 닫기 위해서 클로즈 옵션은 인버트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4개의 점을 연결한 폴리라인을 만들었는데, 자, 지금 폴리라인의 형태를 보시면 다 평면에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점들이 동일한 평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 동일한 평면에 있지 않은 커브를 사용을 해서 면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아마 곡면의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동일한 평면에 있지 않은 직선 커브를 사용을 해서 곡면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제가 사용할 거는 엣지 서피스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엣지 서피스라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이상의 엣지 4개, 3개 혹은 4개를 사용을 해서 서피스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일한 평면에 있지 않더라도 4개의 엣지만 연결시켜주면 곡면을 만들어 줘요. 자, 4개의 엣지를 각각 A, B, C, D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폴리라인을 다시 한번 세그멘트로 다 분할을 시켜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익스플로드를 활용을 해서 커브를 세그멘트로 분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세그멘트를 각각 리스트 아이템을 통해서 하나씩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아이템의 아웃풋 포트를 늘려서 각각 A, B, C, D에 하나씩 연결을 시켜주면은 그 4개의 엣지를 연결을 시켜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곡면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컨텍스트 뷰랩은 잠깐 끄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컨텍스트 뷰랩은 끄고요. 자, 서피스도 우선 잠깐은 꺼놓죠. 자,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곡면의 형태로 자, 서피스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할 거는 이 각각의 엣지의 중심점을 이 곡면 서피스의 노멀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점을 뽑아내기 위해서 뭐 2가지 컴포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커브 미들이라는 컴포넌트도 있고요. 혹은 포인트 on 커브 2가지 컴포넌트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커브 미들은 말 그대로 중심점의 위치를 그대로 뽑아주는, 중심점만 뽑아주는 컴포넌트가 커브 미들이고요. 그 밑에 있는 포인트 on 커브는 이 넘버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시작점 혹은 끝점, 그 다음에 그 중심점, 내가 이 넘버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세그멘트, 각각 4개의 세그멘트에 제가 만약에 포인트 on 커브를 연결시키면 여기에 점들이 추출이 될 거고요. 이 넘버 슬라이더를 움직임으로써 어느 위치에 포인트를 뽑아낼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정확하게 뭐 시작점, 4분의 1 지점, 중간점, 뭐 4분의 3 지점 이렇게 프리셋이 미리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미드에 갖다 놓으면은 중간점을 그대로 뽑아내 주기도 합니다. 혹은 무조건 중간점이다. 그러면 커브 미들 이 중간점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중간점을 이렇게 뽑아내 줬고요. 자, 이 중간점을 이 곡면 서피스의 노멀 방향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단순히 그냥 Z축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곡면 서피스의 노멀 방향으로 진행을 시킬 거기 때문에 노멀 방향을 뽑아내기 위해서 evaluate 서피스와 자, 그 다음에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와 evaluate 서피스를 세트로 활용을 하는
이 방식은 다른 예제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 클로지스 포인트의 서피스에 해당되는 거는 이 엣지 서피스의 곡면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노말을 뽑아낼지 그 포인트 지점은 이 커브 미들에서 뽑혀진 중간 지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곡면에서의 이 중간 지점들이 어느 UV에 해당되는지 서피스 클로지스 포인트가 도출을 시켜주고요. 그 UV가 이벨리웨이트 서피스에 연결이 되고 다시 서피스를 이벨리웨이트 서피스에 연결을 시켜주면 해당 UV 값에 해당되는 위치에서의 노말 방향이 이벨리웨이트 서피스의 n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지점에서의 법선 벡터 n이 나타났으면 이제 이동시키는 거리를 제가 조정을 시키기 위해서 자, 이거를 곱하기 멀티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 법선 벡터를 제가 특정 수로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000 정도 이동을 시켜보면 자, move 그 다음에 그 점들 요 미들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 점들을 그 법선 벡터에 1000을 곱한 벡터만큼 이동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만큼 포인트가 올라왔죠. 한 1500 정도로 해도 자,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1000이나 1500 정도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들이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죠. 자, 그 점 4개가 이 무브 뒷부분에 나타나겠고요. 그 점 4개를 각각 따로따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리스트 아이템으로 4개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점으로 이동시킨 점을 뽑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이 원래 지점 요 4개의 점도 제가 활용을 해서 연결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들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 앞부분에 우리가 익스플로드 해서 뽑아냈던 요 V 부분이 있죠. 자, 이 익스플로드는 요 4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폴리라인을 쪼갠 거죠. 자, 이 익스플로드의 버텍스를 또 각각 마찬가지로 리스트 아이템으로 하나씩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 포트를 늘려서 이 4개의 점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 이제 이 아래에 깔린 4개, 위로 이동시켰던 4개의 점을 순서대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의 형태는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사용해서 만들 거고요. 자, 인터폴레이트 커브는 이 점들을 직접 지나가는 커브를 만드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디그리 같은 경우는 그냥 3번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곡선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디그리는 3번에 두고 V 부분에 점들만 순서대로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인트 파라미터를 연결을 시켜서 자, 0번째 여기가 0번이네요. 그 다음에 1번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이동시킨 거는 요게 0번이네요. 그리고 1번이 요거 2, 3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자, 요거를 순서대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번, 0번, 1번. 자, 0번 위에 올라간 0번, 그 다음에 1번.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계속 요거를 총 4개를 복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1번, 1번, 2번. 자, 1번, 1번, 2번. 다시요. 1번, Shift 누르고 1번, 2번. 됐죠? 그 다음에 2번, 2번, 3번. 자, 2번, Shift 누르고 2번, 3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3번, 0번. 자, 3번, Shift, 3번, 0번. 자, 이렇게 아래 거, 위에 거를 순서에 맞춰서 연결을 시켜 주셔야지 이 4개의 곡선 커브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4개의 곡선 커브를 다시 한번 엣지 서피스로 하나씩 ABCD에 연결을 시켜서 자, 이러한 곡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곡면의 형태는 만들었으니까 잠깐 프리뷰를 다 끄고요. 최종 이 곡면의 형태만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조금 많이 볼록 튀어 올라온 것 같아서 이 아까 그 노말 방향으로 이동시켰던 그 값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 정도만, 저 원래 하려고 했던 1000 정도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곡면 서피스를 이제 삼각형 패널로 분할을 시킬게요. 각각의 패널로 분할을 시켜서 그 패널 내에 떨어지는 일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패널로 분할을 시키는 거고요. 자, 그냥 이 곡면을 사용을 해서 레이디버그에 집어넣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이 곡면이 어떠한 형태로 분할이 될지 비랩을, 그 서피스를 직접 레이디버그 연결시키면 곡면이 제가 원하는 형태로 분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레이디버그가 자체적으로 곡면을 알아서 분할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형태로 곡면이 분할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곡면을 미리 분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면 패널로 분할시키기 위해서 런치박스 플러그인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런치박스 플러그인에서 패널리제이션 파트에 삼각형 패널로 분할시키는 이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할 거는 트라이앵글 패널 B입니다. 자, 트라이앵글 패널 B를 사용을 하면 자, 이러한 형태로 곡면을 평면의 삼각형 패널들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주고요. 자, 개수는 그냥 10개, 넘버 슬라이드 연결을 시켜서 10개에서 20개 정도로 우선은 분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값은 10으로 시작은 하도록 할게요. 자, 엣지 서피스도 꺼놓고요. 자, 곡면의 형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면의 삼각형으로 분할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된 삼각형 패널을 메쉬로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자, 서피스 메쉬 혹은 심플 메쉬. 자, 심플 메쉬, 심플 메쉬 됐죠? 네, 심플 메쉬. 자, 심플 메쉬를 사용을 해서 바로 메쉬로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자, 삼각형 패널은 기본적으로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건 없이 심플 메쉬로 변환시키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사각형 패널로 분할되어 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평면이라면 마찬가지로 심플 메쉬가 될 거고요. 사각형 패널이 평면이 아니고 약간은 휘어져 있다. 그러면 얘도 알아서 어떻게 쪼개질 겁니다. 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삼각형 패널로 분할을 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메쉬 컴포넌트 파라미터를 연결시켜서 최종적으로 이 메쉬 파라미터 하나에 의해서 형태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지분의 형상은 정의가 됐고요. 이 다음부터 이제 레이디버그 파트로 들어갈 건데요. 자, 다시 PDF로 돌아오시면 자, 레이디버그 파트 부분이 여기입니다. 실제 일사량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부분은 바로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Solar Radiation Calcul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요. 자, 그 전에 몇 개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후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돼요. 실제 1년 중에 특정 지점에서의 태양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그 기후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기후 데이터를 찾고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바로 이 1번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기후 데이터가 실제 어떠한 위치에 태양을 나타내는지 그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 썸패스 부분입니다. 자, 이 썸패스 컴포넌트가 바로 그 태양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컴포넌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파트, 제네레이트 스카이가 바로 이 기후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실제 태양 그 열 값을 가지고 있는 실제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 주는 부분이에요. 이 스카이 매트릭스가 바로 반구 형태의 그 환경을 제작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 건물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이 마지막 이 4번 파트 Solar Radiation Calculation 부분에서 이 돔 안에서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씩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후 데이터를 끌고 와야 되는데요. 자, 레이디버그 설치 후에 여기 있죠. 가장 처음에 사용할 컴포넌트는 바로 EPW 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레이디버그를 사용을 해서 기후 데이터를 불러와야 될 텐데 뭐 실제 어디에서 그 파일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쉽게 다운로드 해주는 컴포넌트가 바로 EPW 맵입니다. 여기서 말한 EPW가 바로 그 기후 데이터의 파일 포맷이고요. 자, EPW 맵을 이 앞부분에
불리언 토글을 연결시켜서 자, 불리언 토글 이 앞부분에 연결시켜서 얘를 true로 바꾸시면은 여러분들 OS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EPW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레이디버그가 제공하는 자동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제가 특정 국가의 특정 도시에서의 기후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한국의 서울을 기준으로 우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쭉 확대를 해 보시면 이 서울 지점에 파란색 점이 있죠. 걔를 클릭을 해 보면은 자, 옵션이 나옵니다. 파일을 직접 다운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복사를 할 거냐 옵션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 직접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이 링크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opy link to clipboard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렇게 복사된 링크 주소를 패널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놓고 엔터 치지 마시고 바로 바깥 지점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울 지점의 EPW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패널에 복사를 시켜 놓고요. 이제 실제 그 파일을 다운받는 컴포넌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자, lb 다운로드 웨더라는 컴포넌트를 갖다 놓고요. 자, 여기에 아까 복사해 놨던 그 URL을 연결을 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레이디버그가 이 zip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EPW, STAT, DDY 파일을 알아서 뽑아내 줍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그 중에서 EPW 파일이에요. 자, 요거만 활용을 해서 연결을 시키도록 할 건데요. 자, 다시 임포트 부분에 들어와서 import EPW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import EPW를 갖다 놓고요. 자, 굉장히 아웃풋 포트가 많죠. 자, EPW 파일만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EPW 기후 데이터 파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데이터들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내 줍니다. 자, 여기에는 뭐 건구 온도, 습도 온도, 상대 습도, 뭐 풍향, 풍속, 그다음에 직사 일사량, 그다음에 간접 일사량 등등등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뽑아져 나오고요. 이 EPW 파일 안에 있다면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요 각각을 뽑아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후 데이터 자체를 연결시키는 파트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주변에 서울 지점에서의 태양 고도, 환경이 어떻게 될지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패스, 자, LB 레이디버그 썬패스, LB 썬패스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고요.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즈 데이터. 이 웨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컴포넌트가 바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LB 썬패스를 우선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B 썬패스에서 이 EPW로 연결시킬 거는 바로 이 로케이션 부분이에요. 서울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 위경도 값이죠. 자, 걔를 로케이션에 연결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아마 굉장히 작게 나타날 겁니다. 스케일을 좀 올려 주셔야 돼요. 크게 나타나나? 크게 나타나네요. 자, 이렇게 크게 이 서울 지점에서의 태양의 위치를 그래프로 표시해 주는 게 썬패스고요. 지금 요 스케일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0.1 정도? 10분의 1로 줄일게요. 네, 10분의 1 정도 줄인 게 아마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옵션이 데일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는 false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 1년 365일 전체의 태양의 위치를 다 표시를 해주고요. 자, 토글을 사용을 해서 불리언 토글을 사용을 해서 데일리에 연결을 시켜서 자, true로 바꾸면은 연결이 안 되네요. 자, 시간대를 확실히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OYS Hour of Year라고 되어 있는 1년 365일을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설정이 있어요. 이 썬패스가 1년 365일 중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를 보여주게 하겠다라는 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그거는
이 Analyze Data 부분에 보시면은 Analysis Period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이 분석,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을 할 때 그 기간, 어느 기간을 설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줄 거냐, 혹은 이러한 그래프를 보여줄 거냐, 그걸 설정하는 게 레이디버그 Analysis Period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 월, 시작 일, 시작 시, 끝 월, 끝 일, 끝 시를 넘버 슬라이더로 넣어주면 각각의 그 범위 값을 시간으로 1년 365일을 시간으로 설정해 둔 값이 HOYS를 뽑아내 줄 수가 있어요. 자, 걔를 요 HOYS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슬라이더를 먼저 month를 만들 거니까 1부터 12까지 month에 연결시키고요. 자, date는 1부터 31일까지로 연결시키고, 자, 시간대는 0부터 23시까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end 쪽에도 월, 일, 시를 각각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대를 바꾸도록 할게요. 우선 1월 1일 0시부터 자, 그냥 끝까지 할게요. 1년 365일을 12월 31일 23시까지로 다 하겠다 하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1년을 0시부터 시작해서 쭉 365일 곱하기 24시 그 값으로 시간대를 다 만들어 줍니다. 엄청나게 많겠죠? 8,759시간이네요. 1년이. 자, 그거를 HOYS에 연결을 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태양의 위치가 쭉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점들, 이 하나하나가 바로 매 시간대의 태양의 위치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 365일 태양의 위치를 이렇게 점으로 다 뽑아내 줄 수가 있고요. 지금 너무 많은데, 자, 이 결과값을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포인트 파라미터를 선 포인트, 태양의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커브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이 태양의 위치를 얘기하는 커브, 잠깐 한번 다 꺼볼게요. 자, 태양의 궤적을 나타내는 이 커브가 있을 거고요. 아까 그래프 형태는 지오메트리로 연결을 시켜서 컴파스, 레전드, 타이틀 각각 Shift 키 눌러서 쭉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포인트 잠시만요. 컴파스까지 해서 자,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이 벡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특정 위치에서 이 0,0,0으로 가는 이 벡터도 여러분들이 추출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를 뭐 각각 1년 365일에 특정 시간대의 태양의 위치를 벡터로서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 벡터 값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정을 해줄게. 이 노스 부분입니다. 자, 노스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바로 Y축이 정북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북, Y축 방향이 정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만약에 뭐 이쪽 방향이 북쪽이다 하지만 모델링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정북 방향을 이 노스 부분에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각도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60에서 플러스 360의 값을 집어넣어서 자, 마이너스 360부터 플러스 360까지 이 넘버 슬라이더를 넣어서 정북 방향을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쭉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컴파스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대략 뭐 한 15도 정도 옆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360에서 15를 뺀 마이너스 345 정도를 하면은 자, 15도 정도 기울인 이 방향이 정북이다
라는 거를 이 north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썸패스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그 시간대의 태양의 위치 정보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잠깐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패스는 끝났고요. 자,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이 환경, 아까 반구 형태의 이 스카이 돔을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굉장히 단순한 스카이 매트릭스. 자, 스카이 매트릭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매트릭스. 자, LB 레이디버그 큐뮬라티브 스카이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매트릭스라고 검색하면은 큐뮬라티브 스카이 매트릭스.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매트릭스를 갖다 놓고요. 자, 이 스카이 매트릭스가 필요한 값은 마찬가지로 로케이션, 놀스 값, 그 다음에 어떠한 태양열 값을 활용을 할지, 직사량,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는 디퓨즈 값을 사용할 건지 그걸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먼저 로케이션, 그 다음에 다이렉트 노멀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디퓨즈 노멀 레디에이션.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북방향이 어딘지 지정을 하는 아까 넘버 슬라이드 요거 있었죠? 자, 요거를 같이 딱 내려오고요. 다시 한번 일사량 시뮬레이션을 돌릴 그 시간대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날리시스 피리엇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HOIS를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자, 이제 스카이 매트릭스는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스카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최종적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자, 레디에이션. 자, 레디에이션이라고 검색하면 LB 레이디버그 인시던트 레디에이션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LB 인시던트 레디에이션을 갖다 놓고요. 자, 여기서 또 설정 여러 가지를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시뮬레이션 환경인 스카이 매트릭스를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일사량, 태양빛을 받는 객체. 자, 이번 경우는 이 지붕의 삼각형 패널이 되겠죠. 자, 아까 앞에 만들어놨던 요 메쉬, 삼각형 패널을 심플 메쉬로 거친 이 메쉬가 바로 지오메트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주변 건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변 건물들의 형태, 크기에 따라서 태양빛이 가려지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컨텍스트를 잘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파일 나눠드린 것 중에서 아까 컨텍스트 Brep이라고 되어 있는 이 컴포넌트가 있었죠. 자, 걔를 쭉 끌고 오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 컨텍스트 파트에 이 컨텍스트 Brep을 연결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드 사이즈. 자, 그리드 사이즈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지오메트리를 메쉬로 만들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메쉬는 그 하나의 페이스 전체에 떨어지는 걸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메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지오메트리 부분에 B랩을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B랩으로 연결시키면 그 페이스가 쪼개지는 거를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 레이디버그가 알아서 그 곡면을 적당히 분할을 시켜서 평면 페이스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때 얼마나 잘게 쪼갤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그리드 사이즈예요. 자,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에 B랩이 들어왔다면, 그러니까 서피스나 폴리서피스가 들어왔다면 그리드 사이즈 값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뭐 대략 뭐 500짜리 크기의 그리드로 쪼개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뭐 5m짜리죠. 결국엔 5m짜리 패널로 쪼개든지 1m짜리 패널로 쪼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그리드 사이즈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많이 쪼갤수록 당연히 계산은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메쉬 페이스를 직접 지오메트리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리드 사이즈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디스턴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특정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한 10cm 정도에 해당하는 100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 페이스에 떨어지는 일사량 값을 계산을 할 때 그 측정 지점이에요. 측정 값, 측정 위치.
그런데 그걸 보통 이 서피스 위에 바로 얹혀져 있는 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겹쳐지겠죠. 페이스와 이 점이 동일한 위치에 겹쳐지니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살짝 10cm만큼 앞으로 띄웁니다. 그 지점에서의 일사량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offset distance는 그냥 100이다 무조건 10cm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돌리시면 돼요. 자, run 부분에 불리언 톡을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얘를 true로 바꾸면 바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자, true로 바꿨는데도 돌아가지가 않네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리드 사이즈. 자, 메쉬로 정정할게요. 자, 메쉬로 연결시켰을 때 그리드 사이즈가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더라도 숫자 값은 넣어 주셔야 되네요. 자, 그리드 사이즈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 자, 500 정도 되는 값으로 그냥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시가 돼요. 이 숫자 값은. 하지만 그리드 사이즈가 연결은 되어 있어야 되나요? 다시 한번 tru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우선 모두 다 프리뷰를 끄고요. 자, 이 radiation simulation만 프리뷰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 건물도 킬게요. 컨텍스트 뷰랩도 키고요. 자, 이 주변 건물에 가려져서 아마 이 지점은 그림자가 안 들어가나 보네요. 이런 데는.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점점 색깔이 빨개질수록 태양열이 많이 떨어지는 그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결과도 저희가 별도로 뽑아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자, 이거는 그 측정 값이 되는 지점이죠. 자, 10cm만큼 띄워놓은 요 위치가 측정 위치. 자, 그 다음에 넘버 컴포넌트 파라미터로 이 result 일사량 분석 결과 값이 되겠죠. 각 지점에서의 측정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쉬. 요 메쉬가 바로 자, 요 색상이 들어가 있는 이 색상 값이 같이 들어가 있는 메쉬가 여기 메쉬에서 뽑아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요 그래프 형태들 자, 지오메트리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레전드 쉬프트 키 누르고 타이틀 다 이렇게 각각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도 우선은 끌게요. 나중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메쉬,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측정값. 자,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해서 갈라파고스를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파고스. 자, 지놈 형태를 바꾸는 이 지놈의 경우는 자, 이 지붕 공면의 형태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죠. 결국엔 가장 초기에 evaluate surface로 이 점을 뽑아냈던 그 넘버 슬라이드 있죠. 제일 앞에 자, 요 8개의 넘버 슬라이드. 자, 얘를 갈라파고스가 형태를 변형시킬 때 그 변형 변수 값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개의 넘버 슬라이드만 딱 선택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 지놈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Selected Sliders로 선택되어 있는 8개의 넘버 슬라이드가 한 번에 연결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트니스 값, 최적 값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거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지붕 위에 떨어지는 일사량의 총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최대 값을 피트니스 값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디에이션 결과 값인 이 result 부분의 수치값. 자, 보시면 110개의 포인트 지점에서의 각각의 일사량 값이죠. 자, 이 110개 지점의 총합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수의 총합을 구하는 mass addition. 자, mass addition 이 컴포넌트는 이 i에 들어오는 모든 숫자의 총합을 구해줍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그냥 한 리스트 안에 다 들어와 있죠. 브랜치로 쪼개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플래트는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은 자, 총합이 이렇게 나타나죠. 82,233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넘버 파라미터를 연결을 시켜서 자, 이 넘버 파라미터를 피트니스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트니스 값, 이 일사량의 총합이 최대가 되도록 이 앞부분에
8개의 넘버 슬라이더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갈라파고스가. 자,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미리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 리절트 값 110개의 패널에서의 각각의 리절트 값을 나중에 형태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오픈되는 정도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자, 스케일로 이 각각의 삼각형과 그 일사량 값을 가지고 스케일 팩터로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바운더리 서피스로 최종적으로 뚫려져 있는 면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각형 패널 아까 여기에 있죠. 런치박스 컴포넌트를 사용을 한 삼각형 패널을 우선 커브로 뽑아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트림드 서피스로 결과값이 나오는데, 자, 걔를 그대로 커브 파라미터에 연결시키면 바로 커브로 자동적으로 변환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커브들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스케일 변화를 시킬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일률적으로 0.5 딱 반 정도 줄어드는 형태인데,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 값을 활용을 해서 스케일 팩터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보면은 다 뭐 600, 900 이렇게 큰 숫자가 크잖아요. 자, 얘를 스케일 팩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remap numbers로 변환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remap numbers를 가지고 변환을 시킬 겁니다. v 값은 그냥 이 시뮬레이션 결과값, 그 다음에 s 소스 범위는 bounds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전체 시뮬레이션 값의 범위 190에서 1082까지네요. 그 범위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범위의 값을 반대로 construct domain을 활용을 해서 어느 범위로 치환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1.0 스케일 팩터니까, 자, 0부터 1.0으로 범위를 타겟 범위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0.1부터 한 0.9까지만 우선은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remap numbers를 스케일 팩터로 연결시켜 주시면, 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태양빛이 많이 떨어지는 이 빨간색 부분이 가장 큰 구멍이 뚫리는 방식이죠. 그리고 파란색이 작은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도한 거는 태양빛이 안 떨어진 데는 더 열려야 되고, 태양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좀 좁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을 이 지붕 밑에서 조금 피하기 위해서 요 범위 값을 반대로 0.9부터 0.1로, 0.1은 너무 작네요. 한 0.2 정도. 자,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많이 열리고 빨간색은 좀 닫히는 범위를 바꿨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바운더리 서피스로 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커브가 다 한 리스트에 들어와 있고 스케일 된 커브도 모두 다 한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그 트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라면 바운더리 서피스가 안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1대1로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되죠. 자, 요 커브와 요 커브가 함께 바운더리 서피스에 작동을 해서 면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커브는 두 번째 커브끼리 이렇게 1대1로 각각 따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풋 포트가 하나니까 그냥 연결시키면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를 저희가 그래프트 트리를 사용을 해서, 자, 따로따로 뽑아내 주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서피스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두 개의 삼각형 커브를 사용을 해서 면이 만들어졌죠. 자, 요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데피니션의 최종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그룹 요 넘버스는 빼놓고, 네, 요게 최종적인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 갈라파고스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갈라파고스를 돌려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은, 자, 시뮬레이션을 그 앞에 넘버 슬라이더를 계속
변형시켜 가면서 그때마다 시뮬레이션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때마다 시뮬레이션 값에 의해서 요 형태가 이 바운더리 서피스로 면을 만든 형태가 계속해서 또 변형이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놨지만 실제 이 구멍을 뚫는 파트는 매번 작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 돌아갔던 그 형태를 찾아내면 그 후에 이제 이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요 스케일 파트가 연결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 후에 연결을 시키면 되죠. 자, 그거를 이 연결을 그냥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바운스하고 자, 바운스를 끊고 리맵도 끊고 자,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시뮬레이션 후에 연결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자, 컴포넌트 하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댐이라는 컴포넌트예요. 데이터댐이라는 컴포넌트고요. 자, 얘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면 시뮬레이션 값 그리고 그 결과 값이 다시 바운스하고 리맵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을게요. 자, 데이터댐이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댐처럼 데이터들을 막 가둬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같은 경우 데이터댐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데이터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인풋 값이 계속 뭐 한 개, 몇백 개, 수백 개가 막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뒷부분에 연결을 시켜주지를 않아요. 자, 이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그 데이터가 흘러나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인풋 값이 또 변형이 되죠? 그러면 우선 또 한번 막혀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만약에 제가 1이란 값이 뒷부분에 1이란 값이 한번 흘러가면은 앞부분에 뭐 0이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인풋 값이 바뀌어도 우선은 아웃풋은 1이라는 값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거는 데이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눌렀을 때 이 네버라는 옵션이 켜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버라는 옵션은 인풋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최종적으로 보냈던 그 아웃풋 값을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always로 바꾸면은 인풋 값이 바뀔 때마다 뒤로 아웃풋으로 데이터를 흘려보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여기 보면 시간에 관련된 게 있죠. 뭐 1초라고 하면은 인풋 값이 막 들어올 때 시간 단위로 1초마다 그때그때의 데이터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컴포넌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같아서는 그냥 네버로 해 놓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라는 데이터가 나간 상태로 그냥 두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풋이 뭐가 들어오든 우선은 댐이 닫혀져 있는 상태로 되는 게 네버 옵션입니다. 네버로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갈라파고스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키시면 되는데 그 전에 자, 요거 true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놓도록 하세요. true로 해놔야지 넘버 슬라이더 값이 바뀔 때마다 시뮬레이션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꼭 true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바운더리 서피스는 끄고 결과 값을 볼 수 있는 메쉬 자, 얘만 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메쉬에 이 라인이 보이지 않으신 분은 자, 그래스호퍼의 옵션 저 위에 자, 그래스호퍼의 디스플레이 옵션에 프리뷰 메쉬 엣지 디스플레이 옵션에 프리뷰 메쉬 엣지가 켜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갈라파고스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고요. 자, 피트니스 값은 그 일사량의 총합이 최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맥시마이즈 그대로 해 놓고요. 다른 옵션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버즈에 들어와서 바로 스타트 솔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넘버 슬라이드 값을 계속 변형을 시키면서 일사량 값이 최대가 되도록 그 값을 찾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일사량 총합이 계속해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형태는 전혀 변화가 없죠. 자, 요거를 왼쪽으로 바꾸시면은 요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콘으로 바꾸시면은 그때그때의 형태 변화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형태 변화된 거를
프리뷰를 시켜야 되니까 시뮬레이션이 아주 조금은 느려지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매번 바꿔놓지 않고 이 중간 거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최적화된 값만 표현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해놓고 이제 시뮬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시뮬레이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어느 한 방향으로 쭉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형태도 다시 왼쪽 걸로 변형을 시켜도 자, 형태가 조금씩 변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거의 최종적인 형태에 큰 변화는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네레이션이 20단계까지밖에 안 갔기 때문에 아직 시뮬레이션은 조금 더 길게 남았는데 어차피 형태는 어느 정도 수렴이 됐으니까 자, 저는 우선은 잠깐 스탑 솔버로 시뮬레이션 자체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0 제네레이션까지 우선 한번 쭉 진행을 시켜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나름 최적화 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플러스 버튼, 자, 그때 제네레이션에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를 찾은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다시 돌아가 보면서 그 중에 최대 값인 요 처음에 있는 값으로 reinstate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reinstate 누르면은 특정 슬라이더로 다시 바뀔 거고요. 그때 값이 데이터댐 앞부분까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댐이 아까 네버로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가 흘러가지 않고 우선은 멈추겠죠. 자, reinstate로 바꾸겠습니다. 아마 이 형태가 가장 최적화된 형태인가 봐요. 자, 이 reinstated 이 값을 그냥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OK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자, 이제 그 특정 넘버 슬라이더 값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result 부분에 이 현 상황의 시뮬레이션 값들이 나오고 그게 데이터댐에서 딱 멈춰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최종 결과 값을 형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댐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인풋 앞에 들어와 있는 값이 흘러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플레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다시 댐 뒷부분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운더리 서피스를 켜주시면 자, 요게 이 갈라파고스가 찾은 최적화된 형태에서의 시뮬레이션 값을 기준으로 만든 이 지붕 패널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컨텍스트 잠깐 같이 켜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변 컨텍스트 환경에서의 가장 태양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우선 곡면 서피스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곡면 서피스에서의 일사량 값들, 각 패널에 떨어지는 일사량 값들을 기준으로 다시 삼각형 패널의 오픈 정도가 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파고스를 사용을 해서 형태 변화를 주고 그 변화된 형태에서의 레이디버그를 활용한 일사량 시뮬레이션 값을 찾아내고 그 값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형태에 반영시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 예제를 진행을 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레이디버그 설정하는 부분, 요 뒷부분, 자, 이 EPW 파일을 불러오고 그 파일에서 EPW 웨더 데이터를 뽑아내주고 자, 그걸 활용을 해서 썸패스, 그 다음에 매트릭스 만들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자, 요 컴포넌트들의 세트는 여러분들이 아예 템플릿처럼 그냥 이 파일을 저장을 해서 차후에도 이 세트들을 그냥 카피 페이스트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레이디버그나 혹은 레이디버그랑 같이 깔리는 뭐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허니비 아니면 뭐 드래곤플라이, 버터플라이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레이디버그 개발사 홈페이지에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기능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레이디버그에서도 뭐 비주얼 데이터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는 기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단순히 일사량 분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선 아워도 있어요. 해당 패널에 하루 중에 몇 시간 동안 태양빛이 떨어지는가 그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시성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등등 이 시뮬레이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다른 기능들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